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NSW주의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 확진자가 124명이 보고되더니 오늘은 136명이 확진됐다고 발표됐습니다. 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된 이래 최다 기록인데요. 이 중 53건은 전염성이 있는 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제가 강화됐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에는 20명이라고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53명이 됐네요. 이를 두고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이는 국가 비상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수치가 우리가 이 단계에서 기대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룻밤 사이에 남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리 챙트 박사는 89세 남성이 하룻밤 사이에 사망했다고 확인했지만 가족에게 통보를 받을 때까지 추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코비드19 상황이 악화되자 NSW주는 컴버랜드와 블랙타운 지역에서도 추가 제한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어필드, 리버풀, 캔터베리, 뱅스타운의 제한에 따라 컴버랜드와 블랙타운의 근로자들은 건강과 응급요원이 아니라면 더 이상 해당 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페어필드에서는 여전히 가장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36명 중 62명이 시드니 남서부에서 나왔고요. 29명은 서부 지역에서, 28명은 시드니 시티에서, 14명은 남동부에서, 2명은 북부에서, 1명은 네피안 블루마운틴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136명 중 77명은 기존 감염사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65명은 가족이고요. 12명은 친인척 관계입니다. 친인척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친인척 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59명은 정확한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캐리첸트 박사는 시드니 남서부의 젊은이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서부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2배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모리슨 총리는 접종 백신이 지연되는 것에 사과하고 2차 접종의 시기가 6주로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건강 지침에 근거해 토론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두 번째 접종 시기를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접종 대상이 업데이트 됐는데요. 앞으로는 임산부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이자에서도 앞으로 12세에서 15세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레컨트 보건부 장관은 아직 성인들에게 백신 접종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만큼 언제 12세에서 15세에게 접종이 돌아갈지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신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이번 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2명이 희귀한 혈액응고 장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중 1명은 타즈메니아에 거주 중인 44세의 남성이었고요. 다른 1명은 빅토리아에서 거주하던 48살의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언제 락다운이 끝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주말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염병 전문가인 로버트 부이 교수는 오늘 오전 주말 동안 개선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락다운은 연장되고 문을 열 수 없는 상점들은 더 늘어날 것이며 더 강력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짜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바로 시드니의 슈퍼마켓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가짜 정보입니다. 마치 NSW 헬스가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이 레터에는 지속적인 락다운으로 4일 동안 상점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NSW 헬스는 이 레터는 가짜이며 상점들은 계속 문을 열 수 있고 주민들 또한 쇼핑을 위해 외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추천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퀸즐랜드주는 뉴사우스 웨일즈주와의 국경을 다시 폐쇄했는데요. 바이런베이의 하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돼 수백 명의 경찰이 국경을 따라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런베이는 NSW주 지역에 속해 있지만 퀸즐랜드와 굉장히 가깝죠. 따라서 퀸즐랜드는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M1과 퀸즐랜드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런베이와 와테고스, 서퍽공원, 선라이즈와 브로큰헤드에서 발견됐고요. 코비드19 클러스터가 시드니 외부에 다시 퍼졌을 수 있다는 새로운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바이런베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상 여부를 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높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와 남호주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재 락다운에 들어가 있는 빅토리아 주에서는 오늘 14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어제와 그제 보고된 26명과 22명에 비해 케이스가 다행히도 줄었습니다. 남호주에서는 어제 2명이, 오늘 1명의 신규 지역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퀸즐랜드에서는 오늘 새로운 1명의 지역 감염을 발표했는데요. 감염자는 승무원으로 7월 11일 이후 전염성이 있는 기간 동안 브리즈번과 글래드스톤, 롱리치와 허비베이 사이를 운행하는 6편의 항공편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골드코스트에 소재한 드림월드를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의 트랜스 태즈먼 버블을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2달 동안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내일부터 중지되지만 뉴질랜드 시민과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향후 7일 동안 왕복 항공편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또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2032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이 확정된 건데요. 멜번과 시드니에 이어 호주에서 열리는 3번째 올림픽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1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제138차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2월 브리즈번을 올림픽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했고요. 지난달 집행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호주 코로나 상황부터 퀸즐랜드가 2032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a!